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 마실의 허임 임진웅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폭염 경보 네네. 발효됐다고 했는데 음, 이렇게 더울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네.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 햇볕이 네, 비치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거나 네, 계시는 걸 좀 피해 주셔야 되고, 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참 물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네.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덥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경우가 찬물. 있어요. 네. 근데 아,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약간 미지근한 물로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 진짜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음, 날이 계속 덥다 네. 보니까. 그래요. 자, 음, 당부 말씀드렸고, 음. 이제 오늘 이제 7월 말이에요, 네네. 벌써. 그래서 이제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섬 이야기 음, 나누고 있거든요. 음, 선생님은 뭐 섬으로 뭐 이렇게 자원봉사, 의료 자원봉사를 갔다든지 이런 네. 혹시 추억은 없습니까요? 그렇다기보다 네. 저는 제가 섬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긴 네. 한데 제가 그 노화도에 있는 노화도? 노화초등학교 네 예. 완도 밑에 예, 예, 있는 예. 네 거기에 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출신이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야! 이제 예. 제 인생에서 가장 예. 오래된 기억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 그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그 오. 유치원 다녔던 그때부터. 예.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육지로 이제 이사 오고 나서는 한 번도 그 섬을 다시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 시간이 된다면 그 노하도란 섬을 다시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야.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이 강렬한 거예요? 네네, 있습니다. 아, 그럼 네. 그때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막 네네, 그랬던 그렇게. 게, 예. 아, 노화도 출신. 와, 재밌습니다. 진짜 꼭 가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예. 얼마나 주민분들이 환영하겠어요. 아, 갈 때 침통 들고 음, 가셔야죠. 그래요. 음, 자, 섬이 그리운 우리 임진웅 선생님 모시고 네. 오늘 제목도 어려운, 네. 어려워요. 제목이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이게 네. 뭡니까 이게? 그게 이름이 길고 좀 어렵죠. 네, 간단하게 이제 오늘은 복합체 손상이라고만 간단하게 좀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이 질환 이제 손목 통증 유발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지난주에서 오늘 또 손목 통증 좀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네. 먼저 이 복합체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손목 라인에서 새끼손가락 쪽. 음, 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 아래 부위하고 아래 부위는 팔뼈하고 손바닥뼈 사이에 있는 조직. 이게 움푹 여기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예, 네네네. 예, 그 부분에 있는 조직 어떤 예. 복합체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부위에는 어떤 여러 인대하고 음. 관절 사이 디스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직들이 이제 손목이 움직일 때 상당한 정도의 힘을 좀 지지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죠. 네, 손목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면서 손목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충격을 또 예, 흡수해주는 예.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한 충격에 의해서 이 부위에 손상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손목 통증이나 불안정성이 좀 유발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음, 있는데 30대 이전에는 아무래도 좀 유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드문 것으로 보고 있고 30대 이후부터 점차 증가해서 음. 70대 이상에서 한 49% 정도의 환자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복숭아뼈, 손목 복숭아뼈 이쪽 네네. 여기 이렇게 들어간 네. 부분 그 여기 막 부분입니다. 있죠.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춤 춘다고 작품에 필요해서 음, 칼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막 춤을 하다가 한번 다친 적이 있고 아, 또 이렇게 자판을 며칠간 두드려야 되는 일이 네.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시큰시큰하더라고요. 음, 이거는 뭐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쓰는 건가요? 네, 그쵸. 그 부분이 이제 뼈하고 뼈 사이를 이어주는 완충 역할을 하게 예, 됐는데, 예. 손목 움직임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충격에 의해서, 혹은 이제 과로한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음, 주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바닥을 이렇게 짚게 되거나, 운동하면서 부딪히게 되었을 때, 아, 그러니까 손목이 과하게 이제 충돌하거나 꺾였을 때, 이때 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외상 외에도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음, 있는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직의 탄력이나 유연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 자연적인 퇴행의 변화에 의해서 이 부위의 손상이 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어떤 이제 환자분은 젊은 남성분이셨는데 남성분이, 이 예.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권투를 이제 배우시던 중이셨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샌드백을 치다가 예. 손목이 한번
딱 삐끗한 겁니다. 아, 그때 째, 예. 훅훅 네,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막 아, 움직이거나 바닥을 짚거나 이렇게 할 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오셨는데 네. 검사 결과 일단 이 복합체 손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미 건강하려고 권투를 시작을 했을 건데 음, 여기가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죠. 운동할 때도 계속 이 구멍을 권투는 좀 쉬어야 되겠네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쉬셔야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운동하다가도 올 외부 수가 있어요. 충격에 의해서 네. 하기도 하고 음, 그러면 이 증상이 뭐 네네. 다양합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지난주에 했었던 손목권 초염은 어느 쪽이 아프셨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엄지손가락을 그쵸. 네네.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해서 꺾어보면 이게 여기 네, 위쪽, 맞습니다. 예, 네네. 그쪽 예, 위쪽, 손목 중에서도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 이쪽, 예, 예, 예. 그쪽이 통증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 오늘은 복합천상은 새끼손가락 쪽, 그러니까 손날 음, 쪽에 있는 손목, 어, 이 통증이 좀 발생하는 그쵸, 그쵸, 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손목을 돌리거나, 새끼손가락 쪽으로 손목을 굽히거나 하는 동작에서 특히 좀 통증이 약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음, 음, 이제 그 부위를 눌렀을 때도 강하게 통증이 수반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손목의 불안정성이 이제 유발될 수 있는 부위다 보니까 음, 이게 심화되면 손목 힘이 약해지거나 음, 관절의 소리 안쪽에서 이제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고 음, 충격이 좀 심해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 뼈가 탈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도 음,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도 항상 증상이 있지는 않는 음, 질환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원인 중에 이제 퇴행에 의한 변화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퇴행에 의한 변화 때문에 60대 이상에서는 검사하면 50% 정도가 이상 소견이 있지만 음, 증상이 없는 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벼운 통증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이렇게 손을 책상 위에 이렇게 놓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이 부위가 음, 차디차지는 것 그런 같은 느낌이 느낌이 드세요.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판 이거 할 때가 제일 그쵸, 좀 네네.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 스스로 네네. 작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자가진단이라고까지 하긴 어려운 질환이긴 해요. 특별히 검사가 아, 필요한 아, 질환인데 이제 아, 특징적인 좀 증상만 좀 말씀을 예, 드려보면 이제 손목이 아플 때 이제 그 아픈 손으로 바닥을 한번 짚어보거나 예. 좀 세게 짚어보거나 앙상 안 합니다. 손을 손등 방향으로 좀 잡아당겨 보면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 통증이 있거나 찌릿하는 어떤 그런 예,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복합체 손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손목 질환과 다르게 이제 이런 어떤 증상으로는 좀 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음. 추가적인 검사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찍어봐야 네,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손목뼈나 이제 어떤 이런 팔뼈 이렇게 예.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하고 MRI나 어떤 관절 조영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음, 부위가 얼마만큼 손상이 됐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뭔가를 음, 짚고 모든 일상이 불편해져 그렇죠. 네. 버리니까. 그래요.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다방에 공으로 가봅니다. 서말이랑 이어수 공편 듣고 올게요. 수다방에 서말이랑 이어수 공편 듣고 공 한 바퀴 뺑 돌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음, 우리가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자가 진단도 이렇게 잘 모르고 하여튼 정확하게 찍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치료도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대부분, 않아요? 네, 가벼운 오,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응, 비교적 이 부위가 이제 혈류순환도 나쁘지 않은 응, 응, 편이라서, 응. 일반적인 보존 쪽 치료로 약간 회복을 많이 되는 어, 편이에요. 그래서 손목 고정하고, 그다음에 뭐 약을 복용하던가, 아니면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음, 이제 이런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은 불안정성이 좀 심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구까지 있는 경우에는 음. 어떤 관절경을 통한 어떤 수술,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좀 제한됩니다. 탈구가 돼버려요? 네. 오, 그렇죠. 여기 부분이 이제 응, 굉장히 많은 힘을 이제 받쳐주는데 응. 그렇지 못하고 이제 어긋나게 되면 여기 서로 뼈들이 이제 탈구가 되게 돼요. 와, 음. 얼마나 아플까?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침이나 뜬 거로 그렇죠. 됩니까? 네, 한의학에서도 이제 비슷한 보존적인 치료로 먼저 어, 시행을 하는데 어, 손상된 어떤 조직의 어떤 회복을 좀 돕기 위해서 침등 이런 치료법을 응, 손목 응, 부위에 응. 시술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이 복합체 손상이 주로 일어나는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 이제 양곡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위를 중심으로 침과 뜸 치료를 진행하게 오, 되고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뭐 봉침 치료나 약침 치료 어떤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손상 부위 회복을 돕게 됩니다. 근데 음, 대부분 이 질환 자체는 이런 어떤 한의학의 보존적인 예, 치료로도 예. 잘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아, 아.
그래요. 이게 음. 그러면 좀 조금 이상하다 할 때 손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따뜻하게 해주면은 따뜻하게. 혈류순환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음. 저희 몸에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네.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아픈 건 싫어요. 얘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아픈데 그냥.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어떤 손목 건처염하고는 좀 예, 다르게 복합체 손상은 앞서 말씀드린 강한 외상이 주요 원인이 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음. 활동적인 일을 해야 할 때 좀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그래서 손목을 좀 많이 짚어야 하거나 이런 동작을 좀 미리 많이 하게 되면은 음. 그 전에 보호대를 좀 착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구 등을 좀 예, 예. 사용하셔가지고 일을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평소 이제 손목 스트레칭을 예, 통해서 예. 유연성을 좀 기르는 것도 손상을 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헬스장에서도 무거운 뭐 아령이나 네네. 이렇게 철봉이나 뭐 그쵸, 하여튼 네. 이런 거 할 때 이거 꼭 보호대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저도 이제 외발을 타는데 음, 보호대 착용하지 않으면 그 외발 자전거에 못 올라가게 해요. 음, 대장님이. 그런 음, 걸 왜냐면 넘어질 때 확 맞습니다. 짚거든요. 이럴 네네. 때. 그게 진짜 이 보호대도 꼭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스트레칭 네네. 지난주부터 쭉 지지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만을 위한 또 손목 스트레칭 있는가요? 그렇진 않은데 아, 그러진 지금까지 했던 않아요. 한 손목 스트레칭을 한번 복습해보는 아하, 시간을 아하, 예, 예, 예. 갖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처음에 했었던 손목 스트레칭이 이제 음, 위로 아래로 쭉 예, 손을 예. 당겨준 쭉 스트레칭 먼저 해보겠습니다. 당겨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손을 뒤로 당겼을 때 통증이 음, 나타나면 예, 오늘 했던 주제인 이 복합체 손상일 예,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보시면서 한번 뒤로 쭉 당겨보시고 예. 한번 아래로 한번 쭉 당겨보시고 아래로도 예, 쭉, 당겨보시고 네, 그렇게 일단 유연성을 좀 길러보고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난주에 했던 스트레칭인 가볍게 손 음, 털기. 다시 예, 한번 더 지금 이제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예, 키보드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 10초면 됩니다. 맞아요. 지금 네, 좀 이따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다 내려놓으세요. 네, 볼펜도 내려놓고 자 손목을 네. 탈탈탈탈 이렇게 가볍게, 예, 가볍게 이렇게 하고 나면 몸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좀 전체적인 긴장도 좀 푸실 수가 있고 네, 손목도 네. 좀 긴장 풀 수가 있고 그래. 이렇게 하신 후에 다시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자, 손목 질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쩝니까? 네, 다음 주에 이제 손목을 넘어서 예. 손가락 질환증을 볼 건데요. 손가락. 네, 그 중에 좀 유명한 질환인 탄발지, 그러니까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죠. 이 오.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지금 손가락 하나가 음. 뭐 붓고 아, 마디가 그러세요? 부으면서 잘 안 굽어지는 의심이 됩니다. 어! 네. 오메! 다음 음, 주에 다음 주에 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뿐만 아니고 이 살림 많이 하시는 분들 그쵸, 네네, 손가락 맞아요. 마디 아플 거예요. 음, 다음 주에는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럽니다.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진우 선생님 가시는 길에 그림에 독도대왕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시오. 네, 감사합니다.